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네, 이번 방송 삼성 스펙 4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스펙 4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삼성 스펙 4호, 최근에 뭐 급등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계속적으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스펙이란 무엇이냐부터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스펙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그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고, 종이 회사다. 그러니까 뭐 종이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라는 게 아니라 서류상으로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유령 회사처럼 불법적인 거는 아니고, 그렇다면 이제 상장할 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합법적인 회사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서류상으로 존재하는 이런 회사가 증시에 상장돼서 거래가 되냐라고 봤을 때는 이 스펙의 기본적인 존재 목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스펙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증시 상장을 해서 이렇게 거래가 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비상장 이제 법인을 이제 법인과의 합병을 목적에 존재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이제 비상장되어 있는 좋은 우량한 회사를 이제 과의 합병을 통해서 이 회사를 이렇게 증시로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렇게 합병을 완료하면 사명도 바꾸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스펙이 시장에서 이제 이 회사로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주식이 상장을 하려면,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증시에 상장을 하려면, 이제 여러 이제 단계들이 있죠. 단계들이 있고, 정식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을 통해서 이제 많은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한 매력을 가지고 증시에서의 자금 확보의 편리성을 위해서 이제 증시에 상장하는 거기도 한데, 어쨌든 이러한 절차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게 하고 좀 생략할 거 생략하고 할 수 있는 게 기존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회사와의 합병이라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스펙이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과의 이제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 상장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스펙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스펙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제 뭐 없죠. 영업하는 게 없고, 이제 돈, 이제 스펙도 상장할 때 공모를 받는데, 그런 돈도 이제 결국에는 이제 기업을 인수할 때를 제외하고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뭐 정말 이제 수급적인 측면, 그리고 그런 합병에 대한 기대감 이슈로서 이제 자금에 의해서 이제 차트가 그려지고 종목이 움직이고 하는 부분이고, 또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이런 게 오히려 주목을 받으면서 우선주라든지 이제 스펙이라든지 아무래도 거래량이 미미하고 이제 돈이 한번 몰리면 확 몰려면서 주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스펙은 한 가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 스펙 4호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스펙은 기본적으로 상장을 이제 하는 거죠. 상장을 결국 스펙을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스펙이 먼저 상장을 해서 이제 상장한 상태에서 요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하면서 기업을 과의 이제 합병을 해서 그 본인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끝내고 사라지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상장을 하는데 스펙이 상장을 하는데, 얘는 유효기간이 있는 상장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소리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존속기간이 최초 모집 주금 납입일로부터 36개월까지. 그러니까 얘는 36개월의 유효기간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6개월 안에 기업을 합병을 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합병하면 이제 존재 의미가 끝나면서 요 기업으로 이렇게 넘어오고 이제 사명도 바꾸고 이렇게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약간의 독특한 부분이 있다라는 걸 좀 표현해 볼 수 있겠고, 또 특징적인 게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스펙이 사실 기업과의 합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뭔가 영업이익을 창출해내는 그런 건 없고 이제 자본금을 쓸 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스펙이 최초에 이제 상장할 때 그 자금 유치한 게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을 이렇게 예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투자 이제 주식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예금자 보호, 은행의 예금처럼 예금자 보호를 받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예치를 통해서 안정성을 좀 확보를 한다. 보시면 이제 삼성스펙 4호 같은 경우는 코스닥 상장 공모를 통해 모집한 총액의 100%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그러니까 돈이 다 여기 이렇게 잠자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요걸로 이제 기업과의
합병을 하는 부분이 발생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또다시 또 독특한 부분은 추가로 독특한 부분은 보시면 이제 보시면 바로 여기 보시면 해산 사유 발생 시 예치 신탁 자금 등을 주주에게 주권 보유 비율에 비례하여 지급할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만약 아까 이제 이게 36개월짜리 이제 기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내에 이제 기업과의 합병을 못할 경우에는 결국에 이제 해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해산을 하면은 이게 예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100%가.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펙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가가 보통 2,000원으로 정해지고 이제 2,000원으로 해서 공모가를 산정을 해서 상장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은 이제 한 주당 2,000원씩의 이제 분배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처음에 이제 투자했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증시에서 거래를 해서 이제 손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증시에서 이제 스펙이 2,000원보다 미만의 이제 주가 거래된다라고 봤을 때는 살짝 사놓고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일단 안전장치가 조금 있으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뭐 증시 상황이라든지 또 이슈가 나오면서 중간에 튀어 오를 때 수익을 창출해낼 수도 있다라고도 뭐 표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엉덩이가 무거울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수익을 내기 효율적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2,000원 이하에서 거래되는 경우도 별로 없고,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 않지만 뭐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 하여튼 약간의 뭔가 안정장치가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다만 이제 주가가 거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00원 이상 거래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만약에 추격 매수해서 고점에 사버리면 상태에서 만약에 이 스펙이 합병을 못하고 해산된다 해버리면은 나한테는 이게 여기서 이제 4,000원을 매수했는데 2,000원밖에 안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스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어떻게 보면 조금 깊게도 이야기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차트로 좀 넘어가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더 깊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삼성 스펙 4호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한가가 2번 기록을 하고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음봉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이제 워낙 앞쪽에서 이제 상장 당시에도 굉장히 끼 있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쌍봉을 치고서 쭉 밀려 내려온 가운데서 지금 이러한 이제 갭 구간 쪽에서의 공백들 있죠. 이런 구간들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것을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여기서 한번 거래량이 발생하고 62 이동평균선 건드려주고, 앞에서도 많이 건드리긴 했었죠. 건드려주고,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이 저점을 살짝 갱신하고서 이렇게 치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이 조정을 받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지금 어쨌든 이쪽에서 이제 흐름이 쭉 내려오다가 한번 좀 세우는 흐름이 나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내려오다가 한번 빵 쳐놨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렇게 돌려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다시 죽을 것이냐를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돌려서 여기 고점을 찍으면서 이제 돌파를 하면서 올라갈지 여부는 솔직히 이제 물음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러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조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 속에서 반등만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데보다 거래량이 이쪽에서 많이 발생했고, 지금 이제 약간의 뭐 시장이 미묘하고 약간 좀 뭐랄까요,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때 오히려 이제 우선주라든지 스펙 종목이 부각이 되는 측면도 있고, 이 투자 경고 지정된 종목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투자 경고 지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거래소가 위험하다고 이제 주의를 하라고 깜빡깜빡 이제 켜놓은 이제 하라는 약간 신호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러한 경고 지정된 종목들이 오히려 이제 조정주 때 이제 잘 보면은 이제 반등이 이제 시원하게 나오면서 수익의 기회를 보여주는 케이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는 무엇이냐? 지금 이제 음봉이 하나, 둘, 셋, 네 번 출현하긴 했는데, 요 음봉 같은 경우 좀 한 개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두 개가 이제 해서 이 음봉이 사실상 뭐 이렇게 이걸 하나로 붙여서 보면은, 왜냐면 이거 음봉 같은 경우 여기 겹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떨어진 공백이 없죠, 시가라든지. 그래서 좀 뭐 한 개로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음봉이라는 게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음봉이 조정 줄 때 보통 3음봉의 경우는 이제 매도 신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3음봉 때 이제 조정을 주고 올라가는 케이스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걸 하나로 해석을 하고 하나 둘로 보면은 3개의 음봉이 출현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런 가운데서 한번 이제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구간이 와 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량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여기 이제 갭 구간에 대한 부분, 그리고 따라오고 있는 10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반등을 안 주고 그냥 미끄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당 초반에 이제 이러한 구간까지 밀려 내려온 과정 속에서 이날보다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발생을 하는지, 그래서 이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면 전전일보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분봉을 보면서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본다면, 접근한다면 한번 이러한 시세에 대해서 나올 가능성 및 이러한 시세를 챙겨줄 가능성도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스펙이기 때문에, 스펙이라든지 뭐 우선주는 워낙 변동성도 막 크고 또 이제 호가에 대한 부분도 공백이 심하기 때문에 한번 훅 올라가다 그냥 팍 떨어지는 현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면서 봐야 된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확실하게 이제 조금씩 요게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튕길 거를 고려를 하면서 분할로 접근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요 분할로 접근 관점에 있어서는 그냥 여기까지 더 때려지면서 더 밀려 내려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까지도 밀려 내려갔다가 아니면 더 밀려 내려갔다가 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계획을 잡고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잡고서 봐야 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웬만하면 이 상한가 두 개의 요 갭 구간에서의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이제 삼성스펙 4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스펙 4호가 이 구간에서 움직인 이유가, 이제 최근에 삼성의 이제 로봇의 그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사업으로, 그러면서 이제 삼성이 이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 삼성 스펙 4호가 물론 이게 삼성자 붙은 가운데서 이제 삼성 스펙 4호가 이제 로봇 기업 인수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이걸 인수한다고 해서 합병한다고 해서 삼성그룹 계열이 되거나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이제 합병을 하고 그 기업이 이제 비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시장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기대감 가지면서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볼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흐름이 및 추가적으로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앞전에 이러한 여러 흐름들 이렇게 각종 뭐 갭 구간에서 반등들이 나왔다라든지, 그리고 아까 이야기들이 사실 뭐 차트적인 부분보다 앞에 이야기가 서론이 더 길었던 것 같은데, 스펙의 기본적인 내용들 뭐 여러 가지 다 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할 수가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